안녕하십니까. 후후후. 마지막은 증명의 시대라는 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AI 시대에 들어왔어. AI 시대에 들어와서 이제 뭘 할 거냐면은 보여줌으로써 기회를 창출하고 새로운 성공 전략을 모색해 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증명의 시대라는 것을 취해서 2025년도 이후부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오늘 이거에 대해서 한번 조금 알아보도록 하죠. 자, 목차는 볼 필요 없고 흔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자, 자격 증명을 해서 능력 증명으로서 전환이 됐다. 자, 어떤 이제 한 분의 이제 유튜브를 가지고 와서 제가 좀 영감을 받아서 약간 제가 정리한 거긴 한데 한번 좀 읽어볼게요. 흔히 현대 전문직에서 가치가 인식되고 보상받는 이거에 대해서 흔히 말하면 우리는 그러잖아요. 자, 이력서, 학위, 자격증. 자, 이러한 것이 결국 신뢰를 가졌었죠. 이 사람에 대한 능력이 어느 정도야 라는 거를 보통 이력서를 기반으로 뭔가 얘기를 한다고요. 거기서 이제 학력도 포함이 되겠죠. 자격증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뭐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요. 근데 이제는 그거를 이러한 이력서, 학위, 자격증 이걸로 증명을 했다면 앞으로는 뭐냐면요, 철저하게 능력을 증명해야 되는 이 시대로 내가 한 걸 보시오 이거잖아요. 지금 모든 분야가 다 그렇습니다. 지금 모든 분야, 그죠? 2025년도에 들어오면 특히나 지금 취업 준비생분들은 내가 한 말 무조건 동의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한 거를 보여줘야 돼. 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게 뭐가 됐든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보여줌으로써 그걸로 해서 이제는 자기 자신이 증명이 되는 거고. 이제 마크라는 이분이 있는데 이제 19살 디자이너로서 성공했던 이 전략이라는 걸로 새로운 경력 자본 구축 모델을 했다라는 이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약간 좀 파헤쳐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상당히 공감이 되기는 해요. 증명자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격증이 이 의미가 있나 이제? 여러분들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제가 약간 좀 생각이 드는 게 학원 왜 다닙니까? 제가 볼 때 흔히 이런 얘기가 있죠. 학위와 이 자격증으로 가치 자체가 계속 떨어져. 그거 자체가 이 사람의 전문적인 능력을 검증해 주는 것이 되느냐. 실상은 이 자격증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죠. 보통 뭘로 얘기하느냐, 면접 때는 포트폴리오를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면 누구나 다 이제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몇 번 검색만 하면은 다 좋은 방식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렇게 뭔가 증명을 해주는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사라진 상태예요. 이 포트폴리오와 이 공개된 작업물 이것을 이제 조금 더 계속적으로 가치 인정을 계속 좀 해주죠. 실제로 이미 면접 보는 사람들이 이미 다 거기서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포트폴리오는 뭐고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 한다는 거죠. 이 직접적인 증거의 가치 상승 이건 이미 너무 뻔한 얘기니까. 근데 아직도 이제 이 이력서를 뭔가 얘기를 한다더라. 진짜 그게 아니죠. 무조건 포트폴리오죠. 이 스펙이라는 이것이 이제는 이제 무너져 내리는 이게 아닌 뭔가 능력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이게 뭘까? 내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면 이거를 쇼를 할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좀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죠. 이 능력을 감춘다는 거는 세상은 더 이상 알아주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능력을 감춘다? 아니 그거는 자기 가치 자체를 낮추는 거라니까. 가치를 인정해주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자격증이라는 능력이라는 공성무기를 가지고 직접 시연을 뗍니다. 세상이 나한테 안 알아주네? 그러면은 이 모든 사람들 그냥 보는 이 광경 안에서 그냥 내 쇼를 보여주겠다. 이걸 때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는 정말 기존 시스템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그냥 그런 사람들의 강력한 영감이 될 수 있는 성공의 변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작업물이 품질이 너무 좋다든가 초기 팔로워가 많다든가 타깃이 잡혔어 알고리즘 이런 것들도 있을 수는 있겠죠. 어찌 보면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흔히 말하면 그러니까 이분이 이분이 정답이란 거 아닙니다. 이분은 뭐냐면 공개적으로 무료로 일하겠어요. 이게 진짜 웃긴 건데, 자, 공개적으로 무료로 일하는 게 이게 뭐였느냐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이게 정확히 뭔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특정 고부가 가치 타겟을 위한 비요청된 전문가 수준의 작업을 수행을 했다. 결과물을 공개 플랫폼에 게시하여 시연을 했다. 단 돈 요구는 없어요. 오로지 자기 능력을 홍보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무료로 일을 해서 고품질의 모방, 기존의 성공적인 결과물을 분석을 해서 일뛰어오는 수준의 결과물 창조, 압도적인 품질, 이걸 공짜로 감탄 유도. 그러니까 이걸로 해가지고 이제 입소문이 터진 거죠. 그렇게 해서 공개적인 무대에서 그러니까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잠재 고객과 동료들이 볼 수 있는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진입장벽을 제거하고 전통적인 영업, 구직 활동의 이 모든 단계를 다 파괴시키는 것과 똑같습니다.
흔히 말하면 앞으로 이 세상이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이제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여기서 우리가 약간 좀 느껴야 되는 거는 전통적으로 우리는 오로지 기업이라는 게 있죠. 구직자가 있습니다. 여기를 매칭해서 이어주는 이 플랫폼이라는 여기 안에서만 이렇게 해서 움직였단 말이에요. 이 구직자는 어떻게든 이 플랫폼이라는 걸 이용하고 기업도 이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든 맞는 이 직무에 맞는 이 사람들을 매칭을 해가지고 여기 안에만 귀속을 해서 했다는 거죠. 이 틀 안에서만 계속적으로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여기서만.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 무대를 여기 이 플랫폼 안에서만 귀속해서 갈 거냐는 거죠. 이 구직 플랫폼 여기 안에서만. 여기 안에서 보여주겠는 내 능력을 많이 못 보여준다더라 라는 거 하니까,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여기서 이 구직자는 빠져서 나왔어요. 그래서 자기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SNS를 하든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든 이걸 해서 자기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합니다. 뭐 그 유튜브도 될 수 있겠죠. 이걸로 해갖고 자기의 가치를 뭔가 쇼 많이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객이나 동료 이런 것을 많이 더 늘린 거죠. 그렇게 보여줌에 따라서 결과론적으로는 이 영업과 구직활동 이거에 대해서 모든 단계가 다 파괴를 해요. 여기 안에서 자기의 능력을 다 보여주니까 여기에서 더 걸려들 가능성이 굉장히 더 크다는 거죠. 여기에서 더 그 잠재적으로 나의 가치를 알아봐줄 사람들이 더 많다거나 이걸 아는 거니까 무조건 기업만 노릴 거냐, 그것도 좋긴 하지만 그게 아닐 가능성도 있겠죠. 관심, 가치, 증폭입니다. 즉 트렌딩 브랜드를 목표로 선정을 해서 이미 관심과 그 감정적 투하가 집중된 대상을 한번 활용해 보는 거.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돼. 압도적인 가치, 기대를 압도하는 결과물, 결국 이제 능력은 있긴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거든. 무료는 평범함을 의미하지 않고 기존의 유료 가치물을 능가하는 품질. 이걸 공짜로? 이런 감탄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걸로 했다면은 이 무대와 스피커를 사전에 구축해야죠. 공격적인 소통, 지식 기반의 뭐 이런 거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이게 한편의 어떠한 가치, 이거 자체가 이렇게 증폭이 될 수 있다. 흔히 말하면. 그 마케팅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좀 보자는 거죠. 나의 브랜드를 시장에 뭔가 각인시킬 수 있다는 거. 관심을 포착하고 가치를 제공하고 결과를 증폭시키는 뭔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좀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죠? 뭐 이런 것까지 있긴 한데 그냥 너무 좀 어렵게만 좀 보지 말고 흔히 말하면은 그 가치를 보여준다. 아이고 너무 좀 글자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이 AI 시대에 좀 들어온 후부터 흔히 말하면 뭐 이런 것도 이해는 됩니다. 디자이너 협회와 현업 전문가들이 강력하게 뭐 비판을 했다고 해요. 무료 노동을 정상화한다는 거 이거 자체도 좀 위험하죠. 솔직히 위험하고 그 다음에 이 착취 가능성, 그죠? 기업이 무료 아이디어 크라우드 소싱 수단으로 뭔가 좀 악용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겠죠. 그렇긴 하지만은 이 공개라는 거를 통해서 이제 마케팅 효과 뭔가 이런 것을 좀 하게 한다면 좀 뭔가 좀 아쉬운 사람들한테는 뭔가 기회가 좀 되지 않을까. 물론 이 기회를 착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경계할 필요성은 있다. 뭐 그거에 대해서 공감은 갑니다. 그래서 공개적인 만들기 운동 뭐 이런 것이 있긴 한데 요새 그런 것들이 좀 많긴 하나 봐요. 공개적으로 만들기 빌드 인 퍼블릭이라고 얘기한대. 자, 창업가나 개발자가 제품 회사 구축강을 투명하게 공유하는 철학과 전략, 성공, 실패, 비즈니스 지표, 학습과 좀 모든 것을 포함. 투명성의 이점은 충성도 높은 커뮤니티나 고객 신뢰, 제품 개발 초기의 빠른 피드백, 창업가의 책임감 강화, 효과적인 마케팅 채널. 근데 투명성의 위험은 이제 아이디어 전략 노출. 그렇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건 뭐 이제 뭐 정답은 없기는 하겠지만 근데 이제 쇼로 뭔가 좀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앞으로는 제가 약간 좀 느끼는 거긴 하지만 여러분도 아마 좀 공감하긴 할 거예요. 뭐가 문제냐, 신뢰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좀 바뀔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요, AI를 통해서 뉴스만 보더라도 페이크 뉴스가 엄청나게 많아요. 페이크 뉴스가 가짜가 너무 많아 정말. 그렇기 때문에 뭐가 진짜지 뭐. 그래서 어떤 증명된 어떠한 사람을 이걸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도 약간 좀 그래요. 이제는 누구나 다 이력서를 잘 쓰는 시대가 됐습니다. 학위도 뭔가 좋아요. 다 4년대 졸업하죠. 포트폴리오도 다들 훌륭해. 뭘로 증명을 할 거냐는 겁니까? 흔히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이력서나 포트폴리오나 학위 이런 것은 다 좋습니다. 다 글을 잘 써. 오탈자도 없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열정과 그 능력이 이 정도다라는 거를
이걸 어떻게 증명을 할 거냐는 거죠. 이 증명 자체가 이제 안 돼. 누구나 다 잘 쓰거든. 근데 능력을 어떻게 이 사람을 검증을 할 수 있을 거냐, 이게 핵심입니다. 이건 저도 마찬가지. 사람을 뽑고 싶은데 어디서 무슨 사람을 뽑아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아는 지인을 통해서 뽑는 게 솔직히 가장 낫거든. 어디 뭐 건너 알았는데 이 사람이 좋다더라. 커피채 컵 한 잔 마셔서 이 사람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네, 이런 열정을 가지고 있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채용하는 게 가장 편해. 이건 너무 피곤해 이제 솔직히. 이래서 너무 잘 써. 포트폴리오 다 좋아. 면접을 불러와서 물론 그 구직자도 정말 힘들겠지만 채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 사람을 검증하는 거 그거 자체도 너무 피곤해. 한 명 한 명이 이게 맞는지, 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맞는 사람인지 이거에 대해서 또 증명을 다 때려야 돼. 그래서 약간 좀 서로 피곤해진 시대거든요, AI가. 왜? 검증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왜냐면 워낙 가짜가 많고 워낙 허위 사실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참 이러한 AI 시대, 이거 가치를 어떻게 증명을 해야 될 거냐,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고민을 좀 많이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정말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많이 보여줘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약간 좀 말하자면 이게 마지막이죠. 자, 그냥 마지막으로만 좀 봅시다. 내용 어차피 다 똑같이 얘기해요. 위험을 최소화하고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지침 한번 해보자고. 타겟을 선정을 하고, 널리 알려져 있으면서 명확한 결정을 가진 브랜드를 선택해서 완벽하다고 평가하는 브랜드를 한번 좀 피해보고, 이 브랜드는 이제 한번 나라고 해본다면 시간 제한을 설정했죠. 무료 작업의 블랙홀에 빠지지 않도록 한번 프로젝트 투입 시간을 명확히 정하고 한번 엄격하게 한번 좀 지켜보고, 뭐 지적 재산권 보호, 공개적으로 게시하고 창작 기록 남기 대 IP 권리, 자, 이런 것을 뭔가 좀 남겨보고. 근데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가 나와 있긴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기회라는 거는 쇼입니다. 쇼를 많이 하고 사람들에게 많이 노출될수록 그거에 대해서 이 기회가 더 오지 않을까. 이 기회가 근데 뭐 한 방에 오는 게 아니겠죠. 그만큼 준비는 돼야 되는 거겠죠. 이 준비가 많이 되고 그만큼 많이 쇼를 하면 할수록, 노출이 많이 되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기회가 결국은 또 오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보습니다. 해서 많이 쇼를 해라. 앞으로는 이 쇼가 앞으로 이제 정답이다. 그래서 이 쇼를 많이 해서 여러 가지로 자기의 뭔가 이게 퍼져 있는 참 이런 것들이 뭐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요새 AI 돼 있어서 유튜브 만들기도 굉장히 편해요. 나중에도 이거 한번 조금 얘기해 볼까 하는데, 뭐 유튜브로 좀 이런 식으로 어떻게 만든다든가, 뭐 제가 뭐 AI로 어떻게 이런 식으로 만든다든가,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서 좀 어떻게 하면 좀 이런 식으로 많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잠재적인 가치 이런 것들을 퍼뜨릴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내 자신을 이제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PB라고 얘기를 합니다.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그러니까 개인의 가치를 이제 극대화시켜야 되는 이제 이 시대가 아까 좀 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해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좀 많아질 거다. 일자리의 그 유형도 굉장히 좀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4대 보험과 왜냐면요, 왜 이 일자리의 유형이 또 달라질 거라 좀 예상을 하는 게 이게 왜 그러냐면은, 흔히 말하면 약간 좀 그래요. 질 좋은 일자리는 계속적으로 줄어들잖아요. 그죠? 질 좋은 일자리는 계속적으로 줄어들어요. 늘어나지는 않아요. 4대 보험 이런 거? 4대 보험이 아닌 거, 뭐 이런 뭐 계약직이라든가 파견직이라 아니면은 뭐 기간제, 이런 것들이 더 훨씬 많습니다. 근데 이 일자리들이 더 훨씬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프리랜서로 갔었던 이 사람들이 프리랜서로 가면은 오히려 기업 입장에서 땡큐입니다. 왜? 4대 보험 자체가 더 쥐약이거든. 사람 한 명 채용할 때마다 쥐약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기간제로 들어가서 어디 프로젝트에서 몇 기간에 뭐 해서 딱 프로젝트 하고 그냥 땡 끝나고 그냥 그 금액만 주고 딱 보내버린 게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수월해요.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앞으로는 이러한 형식으로, 그래서 요새는 부업으로 뭐 한다, 어떻게 한다, 이런 것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뭐 강의를 하든 아니면은 뭐 책을 쓰든, 그다음에 뭐 어디 나가서 뭐 다른 이제 부업 프로젝트를 하든 엄청나게 많이 돌리잖아요. 그런 것들도 전 다 이해가 돼요. 뭐 한 가지 일이 아닌 여러 가지 일을 뭔가 다 만들어 놔서 이제 그걸 가지고 뭔가 이렇게 또 딱 그 헤쳐나가는, 또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기업에서 뭔가 또 일도 하고요. 그러니까 좀 이러한 것들을 약간 좀 보면 어떨까. 그래서 그 어찌 보면 그 좀 많이 그 좋은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AR 툴들이 좀 많이 생겨난다 한다면은 개인의 그 잠재적인 그 가치, 누구나 다 잘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가치를 이제 보여주는, 그러니까 이 세상이다 보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그 AI 툴 활용을 통해서 이제 많이 좀 보여주면 좋긴 한데, 이제 사람마다 하는 일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I 쪽에 좀 많이 서툴었던 분들도 좀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한번 조금 이런 방식을 약간 좀 뚫어보는 게 좀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약간 좀 가져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0월달 끝나고 11월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조금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이제 뭐 AI 툴들로 어떻게 활용을 했었었는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뭐 괜찮다 하는 것들은 그냥 다 한번 공유를 한번 좀 해볼게요. 그래서 뭐 지금은 이제 아직 10월달이니까 조금 이제 기다려 보시고, 그래서 12월달 보면은 하나하나씩 조금 뭔가 괜찮다 하는 것들은 다 그냥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한 걸로 해서 뭐 끝내도록 할게요.